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설 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라는 공연인데요.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로에서 하는 이제 중소극장 공연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한 제목일 텐데 그렇지 않으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좀 낯선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낯선데요. 네. 소극장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알려진 공연인가 봐요. 네, 이 작품 시작한 게 2013년이었고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공연하고 있는 이번 시즌이 5번째 시즌 공연이니까 대학로에서는 정말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이게 5번째 시즌을 했다고 해서 그냥 많이 알려졌다는 게 아니라 5번 시즌까지 했다는 얘기는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아쉬운 점이기도 해요. 그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려졌는데 안 그런 분들한테는 안 알려졌으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이 문화를 소비하는 취향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소극장 뮤지컬 공연 좋아하시는 소위 이제 마니아분들 사이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공연을 보시더라도 좀 적응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마니아층까지 생길 공연이라고요? 네, 이게 이 작품 미아 파밀리아가 마피아들 이야기인데 이게 시리즈가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인기가 있는 작품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미아 파밀리아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에 이제 스피노프가 나왔어요. 미오 프라텔로라고. 이제 이 공연은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네. 네. 시리즈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정말 인기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예, 인기가 많고요. 제 기억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쓱 훑어봤을 때 이런 형식의 공연을 마니아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공연의 거의 시작이 바로 이 오늘 소개해드릴 미아 파밀리아가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형식일까요? 네, 제가 이런 형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학로에 많은 공연들이 올려지는데 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공연들에 거의 반드시 나오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멀티 역할이거든요. 그 뭐 김종욱 찾기나 많이들 알고 계신 옥탑방 고양이 같은 옥탑방 고양이 같은 공연에서도 주인공을 맡은 배우들은 주로 이제 본인 역할을 계속하지만 이 멀티 역을 하는 배우들이 1인 다역으로 출연하면서 연기도 그렇고 뭐 의상이나 뭐 목소리 톤을 바꾼다던가 뭐 가발 같은 걸 빨리 바꿔서 쓴다거나 하면서 각기 다른 역할들을 소화하는데 이렇게 멀티 역할을 하는 배우분들이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관객들한테 재미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인공들을 좀 돋보이게 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설명시켜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미아 파밀리아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멀티 역할을 그게 나오는 전체 캐스팅, 모든 캐스팅이 골고루 다 소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의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만들고 다양한 상황 자체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인공은 뭐 따로 있고 멀티 역을 하는 배우분이 고군분투하는 이런 공연들과는 좀 다르게 무대 위에 나오는 몇몇의 배우들이 각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또 물론이고 한 무대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막 연출해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좀 매력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차이점이 명확히 뭔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멀티 역할이 공연의 재미를 위해서 사용되는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면 이 미아 파밀리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공연에서 멀티 역할을 소화한다는 게 진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위트 있는 연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들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하는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의 어떤 또 다른 장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다양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랬나요? 네. 뭐가 다르긴 다른 걸까?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 걸까? 짧은 시간이라 약간 다양하다고 하면 그냥 다양한 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릅니다. 근데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 설명 말씀드리면서 같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목부터 다시 짚어보자면 뮤지컬 제목이 미아 파밀리아라고 했는데요. 어떤 공연일지 상상이 안 돼서 제가 사실 검색을 해보려다 아직 못 해봤거든요. 뭐 저도 사실 이 공연 보기 전까지는 설명 들어도 무슨 이야기인지도 헷갈리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굉장히 곤란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공연을 보고 나니까 참 이야기를 잘 엮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에는 배우가 3명이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요 등장 인물은 8명이 나와요. 배우가 3명인데 주요 배역이 8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작품 안에는 미아 파밀리아라는 작품 안에는 3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액자식 구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작품은 큰 액자 안에 작은 액자식 이야기가 2개 정도가 더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1930년대 대공황 시대의 뉴욕입니다. 이제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마피아가 밀주 사업으로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좀 약간 좀 무서운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때 어떤 곳에 그 이탈리안 노동자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술집 아폴로니아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폴로니아 역시 마피아의 손에 넘어가게 돼서 당장 내일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배경 설명인데 이거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아폴로니아에서 일하고 있는 보드빌 배우 리차드와 오스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 보드빌 배우는 뭐냐면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그 버라이어티 쇼 형태의 연극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리차드랑 오스카라는 사람은 이 아폴로니아라는 바에서 공연하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이 둘은 매일같이 같은 레퍼토리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연 제목이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이라는 공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 이 이야기가 큰 액자 속에 들어있는 작은 액자 이야기 2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 요 이야기거든요. 요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탈리아계 이주 노동자인 남자가 부자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이 부자 아가씨의 아버지가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전형적인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네. 요 이야기를 매번 이 아폴로니아라는 바에서 이 2명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앞서 아폴로니아 바가 마피아 손에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공연을 매번 해야 되고 당장 내일이면은 문을 닫아야 되는 아폴로니아 바의 마지막 날 늘 해오던 이제 이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 바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요. 이 찾아온 사람이 스티비란 인물입니다. 이 스티비란 인물은 누구냐면 마피아 조직의 조직원이에요. 근데 이 스티비란 인물이 찾아와갖고 다짜고짜 그 배우들한테 총구를 겨누면서 돈을 줄 테니까 오늘 밤 당장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마피아 보스의 자서전으로 공연을 만들어내라.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서전의 제목이 바로 미아 파밀리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큰 틀의 액자 안에 있는 작은 액자 2개의 이야기가 하나가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이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가 갑자기 만들어야 되는 미아 파밀리아라는 공연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예. 와, 그럼 큰 액자 이야기가 네. 아폴로니아에서 일하는 리차드와 네. 오스카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네. 요거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하신 겁니다. 이 2가지의 작은 액자 이야기,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 그다음에 미아 파밀리아라는 작은 액자 이야기가 있고 큰 이야기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리차드와 오스카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스티비의 이야기. 요 셋의 이야기가 이 공연의 중심 스토리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 무대에 서 있는 그 3명의 배우가 3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순간순간 이제 여러 역할을 막 해야 되니까 그 갑작스럽게 분장을 하고 갑작스럽게 의상을 입고 이러면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 몇 가지를 계속 무대 위에서 보여주면서 다양한 매력을 제가 많이 쓰는 표현 다양한 매력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매력 때문에 공연을 한 번, 2번 이제 그리고 여러 번 보시는 관객들이 그 공연의 그 배우들의 여러 가지 매력을 계속 볼 수 있게 되니까 공연을 계속 반복 관람을 하시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신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저는 가서 봐야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노래 준비했는데 그 리차드와 오스카가 이제 스티비가 가져온 자서전을 가지고 미아 파밀리아라는 그 마피아 두목의 자서전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려고 내용을 봐보니까 이 마피아 조직의 어떤 그 활동 상황을 그 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여러 명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 배우는 2명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내는데 카더라라는 노래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노래 제목이 카더라, 뭐뭐 카더라, 이제 소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17대 1로 싸웠다, 뭐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낸 건데 이 사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배우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액팅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대학로 3대 골반춤으로 많이 알려진 넘버입니다. 카더라.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분위기인지 약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제목 미아 파밀리아. 등장인물 루치아노 보체티, 써니보이, 치치, 부티. 루치아노 포체티 제1대 가드파더 거의 말이 없다. 거의 말이 없다. 아니 거의 말이 없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 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 표현해. 어? 아니 알겠습니다. 잘 표현하겠습니다. 믿으세요. 보여드릴게요. 아우 참. 루치아노 포체티 카더라. 버스가 20살 때 세컨 애비뉴에서 뉴욕 경찰 일당과 살펴대 일로 붙였다 카더라. 보스는 용감했다. 경찰과 난 투구 끝에 칼에 목을 찔렸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카더라. 야 루치아노 포체티 전설의 마피아. 빛나는 눈은 국 담은 입술, 가문의 영광, 영광의 상처, 사라진 목젖, 잃어버린 목소리. 루치아노 포체티 전설의 마피아. 보스는 말이 없다. 패밀리 수호를 위해 뉴욕 경찰 일당과 17대 1로 붙었다 카더라. 칼에 목이 찔렸다 카더라. 그리고 살아남았다 루치아노 포체티 전설의 마피아. 루치아노 보체티 전설의 마피아. 루치아노 포체티 전설의 마피아. 루치아노 포체티 전설의 마피아 카더라. 루치아노 포체티.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 가운데 카더라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흥얼거리기 좋은 리듬의 곡인데요. 이 노래에 골반 춤을 춘다고요. 네. 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3명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3명이 삼각형으로 서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양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골반을 왼쪽 오른쪽으로 뒤뚱뒤뚱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멋있는 상황인데 보는 관객들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그런 춤을 계속 추면서 춤을 추고요. 이게 녹음실에서 녹음한 버전이 아니라 방송 들으셨다시피 박수 소리 나오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소리를 녹음한 버전이라 음이 약간 흔들리더라도 이 현장의 어떤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른 현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대학로 3대 골반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방금 들으신 미아 파밀리아의 카더라라는 곡이 있고 그리고 뮤지컬 웨스턴 스토리의 와이어트 어프라는 캐릭터가 보여주는 곡이 있거든요. 요즘에 방송에 많이 나오는 에녹 가수 배우 에녹 배우도 이 곡을 하면서 골반을 그렇게 많이 흔들었었던 이 춤은 골반을 이제 원형으로 흔드는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쟁이들이라는 뮤지컬의 끼리끼리라는 넘버가 이제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왕자들이 말을 탄 형상을 그 골반으로만 움직이는 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대학로 3대 골반 춤이다라고 방송 청취자분들은 이게 대낮에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네.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안무들이다. 예, 조그만 소극장에서 이런 배우들이 이렇게 골반을 막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걸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네, 앞서 세 명의 배우가 세 가지 이야기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의 매력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이제 세 명의 배우가 세 가지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방식은 막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충분히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는 구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폴로니아라는 이 바에 닥친 현실, 이 액자식 구성으로 보여주는 그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과 미아 파밀리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폴로니아라는 바가 닥친 현실, 당장 내일이면 문을 닫아야 되는 이 현실의 상황이 조금씩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 예를 들면 브루클린 브릿지의 전설이라는 그 내용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남녀의 아픈 사랑을 다룬 공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 옆에 있는 다른 이야기의 영향을 받아서 맨 마지막 공연 때는 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지고 이 결말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마피아 조직의 일원으로 자서전을 들고 온 이 스티비의 이야기도 마피아 조직에서 배우로 자기의 직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다른 이야기에 영향을 받아서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결론이 바뀌어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공연의 매력이 좀 풍성하게 관객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매력 때문에 관객들이 몇 번씩 관람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 공연을 여러 번 보는 걸 두고 N차 관람이다, 네. 뭐 회전을 돈다,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한 번 봤던 공연을 또 본다고 하면은 그걸 왜 또 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요즘엔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몇 번씩 이렇게 반복 관람하는 게 굉장히 그 매니아들이 당연히 네.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공연의 관람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연 매력을 더 크게 느끼려면 몇 번씩 보면 좋은 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 공연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공연을 하고 있는 배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의 배경이 어딘지를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근데 공연을 몇 번씩 보다 보면 그런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런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을 위한 어떤 디테일 같은 게 몇 번씩 볼 때 드디어 비로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훨씬 더 공연의 재미를 풍성하게 느껴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몇 번씩 보신 분들이 이제 그런 재미를 느끼시다가 계속 보다 보면 매일매일 바뀌는 애드립이나 매일매일 조금씩 디테일이 바뀌는 어떤 그 상황 때문에 훨씬 더 재미를 풍성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끝으로 미아 파밀리아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매력이 있다 소개 다시 한번. 공연 다 보시고 나면은 방금 들려드렸던 이 카더라 같은 분위기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커튼콜이 매우 신나서 정말 스탠딩처럼 그러니까 뮤지컬 한 편 보고 짧게 콘서트 보고 오는 느낌처럼 공연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큰 매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연을 여러 번 본 사람들은 막 공연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노래를 막 따라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소외감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같이 손만 흔들면 반복적인 가사들이 있어서 쉽게 따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땀 쭉 빼고 나와서 공연장 딱 나오고 나면 아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곡도 이 곡이죠? 네, 요 공연의 상징적인 넘버인데 바로 미아 파밀리아라는 넘버거든요. 굉장히 좀 신나는 곡이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소극장 나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연 제작사 랑의 안영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뮤지컬 미아 파밀리아에 나오는 동명의 넘버 미아 파밀리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와 부티. 내 레스토랑엔 처음이지. 써니보이 부티? 레스토랑은 잘 돼? 갈릭 토마토 올리브오일
그럼 피자 먹을래? 피자 이름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피자 부티. 와. 치치는 잘 지내? 지초빠 맨날 방에 뭐 잔뜩 쌓아놓잖아. 맞아, 다람쥐처럼. 이제 하다못해 약병을 쌓아놨더라고. 고혈압, 천식, 당뇨. 어디 아픈가? 치치, 네가 설마 파파를? 갈게. 깨. 내 이름은 써니보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양아들. 햇빛 밝은 거리에서 구걸하던 어린아이. 내 이름은 부티. 사랑하는 파파의 파랑새. 태어나던 그날부터 사랑받은 귀염둥이. 그의 이름 치치, 사랑하는 아버지의 친아들. 나는 너를 믿었는데 이젠 너를 용서 못해. 운명인가, 도망쳐도 따라오는 운명인가, 그렇다면 접수한다.